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 함께 아주 깊숙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텔라닥 헬스, 티커는 TDOC입니다. 팬데믹 때 정말 우리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그야말로 영화처럼 추락해버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억 속에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는 이름일 겁니다. 한때는 원격 의료의 미래 그 자체라고 불렸던 텔라닥,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 모든 것을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과연 텔라닥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가는 회사의 진짜 가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산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그럴듯한 가치 함정, 즉 밸류 트랩일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단서들을 하나씩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텔라닥의 스토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팬데믹 시절의 그 눈부신 영광의 순간부터 지금 재기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까지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텔라닥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텔라닥이 도대체 어떻게 팬데믹 기간 동안 헬스케어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적인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텔라닥이 그냥 운 좋게 팬데믹 수혜를 입은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2002년부터 정말 꾸준히 원격 의료라는 한 우물만 팠고요. 결정적으로 2015년에는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인 리봉고를, 그리고 2020년에는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 플랫폼인 베터헬프를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죠. 이 전략적인 M&A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게 2020년에 전 세계가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했을 때 텔라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종합 가상의료 플랫폼으로서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정말 짧았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인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회사가 그렇게 빠르고 또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추락의 원인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1년 텔라닥의 시가총액이 정점을 찍습니다. 와, 무려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 숫자 안에는요, 원격 의료가 미래의 모든 의료를 다 대체해버릴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과 투자자들의 광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입니다. 겨우 약 14억 달러, 500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무려 90% 이상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의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죠. 팬데믹이 잠잠해지면서 성장세가 꺾였고, 특히 너무 비싸게 사들였던 리봉고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손실 처리하면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과했는지, 그리고 그 거품이 꺼졌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과거의 영광과 상처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지금 텔라닥의 속사정,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를 알려면 지금 회사의 곳간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텔라닥의 매출은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합케어 부문이 약 62%를 차지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정신건강 상담 플랫폼인 베터헬프가 나머지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상 회사의 운명이 이 두 사업부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사업부를 자세히 보면 그 성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통합케어 부문은 기업이나 보험사랑 계약하는 이른바 B2B 모델이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개인 소비자한테 직접 구독료를 받는 베터헬프는 최근에 이용자 수도 줄고 마케팅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서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죠. 매출도 줄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텔라닥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바로 이 베터헬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소폭 줄어든 건 좀 아쉽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순손실입니다. 작년에 무려 8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던 회사가 지금은 손실폭을 3,270만 달러까지 96%나 줄였습니다. 이건 정말 경영진이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비용 통제에 사활을 갈고 있다는 신호죠. 잉여 현금 흐름, 즉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이 흑자로 돌아선 것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작년과 올해의 순손실 규모 차이, 정말 극적이죠?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회사가 이제 무분별한 성장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안정성을 향해 내딛는 가장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회사가 제시한 올해 전체 전망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대 2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예상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회사를 굴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좋아요. 재무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도대체 얘네 계획이 뭐야?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다시 성장할 건데? 바로 그 턴어라운드 전략,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텔라닥도 믿는 구석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아주 똑똑하게 M&A를 해서 해외 시장을 넓히고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고요. 또 AI를 활용해서 환자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CEO가 이제 돈 버는 경영을 하겠다고 꽝꽝 못을 박았다는 점이죠. 하지만 당연히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베터헬프의 부진이고요. 여기에 미국 정부의 원격 진료 관련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리고 거인 아마존까지 뛰어든 이 살벌한 경쟁 환경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재기로 가는 길이 결코 꽃길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텔라닥을 사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그 찬반 양론을 제대로 한번 맞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투자의 갈림길에 서 계신 겁니다. 투자자들의 핵심 딜레마를 한번 요약해보죠. 강세론자들, 즉 텔라닥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야, 주가는 이미 바닥을 쳤고 회사는 여전히 시장 리더야. 재무는 좋아지고 있고 현금도 잘 벌고 있잖아. AI랑 M&A라는 성장 카드도 확실해. 이건 엄청난 기회야. 반면에 약세론자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 성장 동력이던 베터헬프가 꺾이고 있는데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규제 리스크도 커. 아직 회계상으로 흑자 낼 길도 안 보이는데 지금 싼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가치 함정일 뿐이야.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결국 텔라닥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경영진의 뼈를 깎는 노력과 베터헬프의 부진 및 외부의 거센 도전이라는 두 거대한 힘의 싸움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텔라닥의 턴어라운드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텔라닥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더 날카로운 기업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